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바로 출발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우리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핵 사이다 권희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네 비가 많이 오죠 밖에 지금도. 별로 안 오던데? 아, 별로 안 오. 아, 그쳤어요? 예, 오락가락합니다. 예. 나 우산 괜히 샀어. 꼭 이래 우산 사면은 꼭 그쳐버려. 아, 야, 아니 오늘 뭐 오전까지 오고 이제 그친다는 이야기 있긴 하더라고요. 새벽에 많이 오다가 네. 저 출근 아침에 새벽 6시에 6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네. 그때는 엄청 오더니 지금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와, 올 때. 좀만 다행이네. 네. 그래도 어제 그래도 차는 엄청 막힙니다. 예. 차는 많이 막힙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에게도 시간을 최대한 더 많이 써주시기 위해서 원래 카카오 택시 타고 오시는데 오늘 카카오 블루 이게 더 비싸거든요. PD님 다음부터 모범 택시 미리 좀 세팅. 3,000원 추가. 플랫폼에 폐해죠. 플랫폼에 배. 시동 부릉부릉. 옛날에 이렇게 잡았을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손 내밀고. 택시를 귀해서 네. 택시는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여기 올 때만 타는데 어필입니다. 어필. 유일하게. 네. 오늘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휴가 때문에 일정이 꼬여가지고 네. 이제 원래 격주마다 한 번씩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쓸데없이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아, 쓸데없다. 저희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또 아주 잘 맞게 상황에 잘 맞게 신재생 에너지를 다뤘더니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갑자기 미국 놈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맞아요. 그죠? 법안 합의가 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막 폭등을 했죠. 예. 그래서 뭐 CS윈드도 좋았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급등을 했고 하나솔루션도 좀 좋았는데 OCI도 또 같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OCI는 근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죠, 맞아요. 예. 안티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 저희가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누지만은 이제 오늘 수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실제로 차장님은 수소를 좀 유망하게 보시는 편입니까? 예. 저는 가장, 굉장히 이제 에너지 대혁명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설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태양광 풍력의 가장 큰 단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양광 풍력 얘기는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거의 내일 모레 50이니까 이게 거의 한 30년 넘게 30-40년 동안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도 뭐 풍력 그 교과서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는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신재생 에너지 해야 된다. 다목적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뭐 들어온 것 같은데, 다목적댐. 저희 어렸을 때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그 화두였고, 예, 그렇죠. 그래서 다목적댐을 막 그 군사 정권에서 그 지었다고 막 되게 막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그 댐에서 물 막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걸 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숨은 개방해가지고 촥 떨어지는 거. 그렇죠. 이제 그 낙차를 이용한 수력 발전 뭐 이런 거. 수력 발전도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죠. 네. 노르웨이나 이런 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으로 거의 100% 7-80% 전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제 걔네도 지형이 험하니까 뚝 떨어지죠. 예, 낙차를 이용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죠. 스웨덴이랑 북부 유럽이 그쪽이 이제 발달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력 관련된 거 보면 땅이 좀 평평하고 유럽 지형에 이제 아주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오늘 아침 발음이 꼬이네. 그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밑은 약간 좀 안정적인 지질학적으로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데 속한데 오래돼서 약간 산도 좀 완만하고 평지고 뭐 이렇죠. 노후된 지형. 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아프리카 같은 데 약간 좀 움직임이 활발한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한마디로 유럽은 좀 오래됐다. 땅이.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풍력, 그러니까 수력 같은 걸 할 게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했냐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집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기조에서 가장 이제 선도 국가가 이제 독일인데 네.
독일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블랙아웃도 갑자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뭐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아, 그렇죠. 약간 뭐 바람이 안 분다고 또 한동안 난리였죠. 예, 그 잠깐 안 분 거 가지고 난리쳤죠. 변수가 너무 많아. 네. 네. 그뭐 태양광 발전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지구는 망한 거죠. 그렇죠. 해가 네. 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태양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계속 태양이 없을 때는 발전을 또 못 하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안 되고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면 또 많이 생산되고. 근데 이게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써야 되죠. 전기를. 저희 근데 주로 전기를 언제 많이 쓰죠? 요즘은 계속 많이 쓰지만 에어컨 밤에 또 밤에 많이 쓰죠. 맞아. 그죠? 요즘에 또 열대야라 아주 그냥 그렇죠. 에어컨 계속 틀고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는 항상 일정한데 얘는 불규칙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간단한 거죠.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엄마가 과자를 주는데 불규칙적으로 줘. 네. 근데 난 규칙적으로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가지고 많이 보관해야 줄 때는 되나? 저장해놨다가 네, 그렇죠. 보관해 몰래 짱 박아놨다가 그렇죠. 엄마가 안 줄 때 먹어야 되죠, 그죠? 보관해서. 네. 그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딘가에 짱 박아야 된다, 전기를. 근데 저장해야 전기라는 게 문제는 저장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전기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렇죠. 네. 어디 가서 뭐 전기 3만 원치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겠죠, 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우리가 일상 중에도 배터리 안에 이제 전기를 쓰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스마트폰도. 근데 이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할까?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터리에 저장을 하든가, 아 따로. 네. 배터리에 저장을 하든가, 네. 그죠? 아니면 수소로 전환을 시키든가. 수소로. H2O.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네. H2O를 분해하면 산소는 날아가고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우리가 또 여러 의료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근데 네, 산소는 그렇죠. 뭐 어차피 그게 뭐 공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대기 중에 배출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소는 이거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수소를 딱 모아서 결국에는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거죠. 아 바꿔서 다시.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수소하면 수소차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으로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서 그러신지. 국회의사당 옆에 보면 맞아, 수소차 봤어. 충전소 하나 있죠. 네. 예. 아 그래요? 수소 충전소 하나 있어요. 아 수소 충전소 있어요? 국회 의사당 옆에. 그다음에 하남 미안했어. 만남의 광장 그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하남 그 휴게소에 가면 또 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봤어요. 예. 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수소차를 살까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쭉 해봤는데 네. 충전할 데가 별로. 맨날 여의도 가야 돼. 가든지 아니면 만남의 광장 일부러 고속도로 들어가야 돼. 그 충전하러. 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수소차 때문에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수소차도 중요하지만 수소차에 대해서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소 저거네요, 저거. 그렇죠. 네. 네. 저기 제가 그 한경이 저기 여의도 쪽에 있을 때 많이 저 앞에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걷기 안 좋은 길. 걷기 안 좋은 저도 게. 한번 걸어가봤어요. 진짜 재미없는 길이죠. 아. 다리 건너서 이렇게 걸어오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걸어오면 네. 볼 게 없어. 그리고 그늘도 없고 땡볕이구만. 네. 네. 근데 이제 그 수소 관련된 걸 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따로따로 보고 있죠. 원전 우리나라 이제 언론은 원전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아주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풍력은 시끄러운 거고. 너무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풍력 태양광 비중이 5%도 안 돼.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중국 애들도 네. 원자력 발전을 막 50개, 100개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걱정인데 그게 터지면 우리나라 다 날라오죠.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근데 걔네들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사막이랑 이렇게 그런데 많아. 노는 땅이 많아. 중국? 네, 그죠? 그렇죠. 거기 워낙 사막, 크니까. 그죠? 너무 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쫙 깔기 시작했죠. 그 노는 땅에다가. 중국이 지금 전력 비중에 지금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한 10%, 11%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 높네요.
전 세계적인 평균이 OECD 평균이 한 15% 10에서 한 15% 가까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잘못 가고 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형상 이 태양광을 깔기가 좀 어려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독일도 그러면 평원에다 쫙 깔았겠냐? 그게 아니라 약간 거점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또 조금 이따 얘기한 송배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소의 핵심은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그걸 뭐 차에 넣어서 차를 운행을 하든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다시 꺼내 쓰든. 그러면 결국엔 수소는 나중에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원유랑 똑같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유 가지고 뭐해? 그렇죠. 차 돌리고 기름 써가지고 발전하고 발전기 돌리고 차 몰고 다니고 뭐 휘발유를 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캠프파이어 할 때 가끔 쓰고. 요즘에 차 몰고 다니면서 느끼는 거, 차를 이제 저는 차도 잘 안 몰지만 우연히 이제 뭐 손님들이랑 골프 쳐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만 좀 차를 보는데 아니면 주말에 뭐 식구들 데리고 어디 갈 때거나. 근데 이제 기름값이 요즘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조금 떨어졌어요. 다행히. 어제 그 만남의 광장 기준으로 보니까 경유가 1,80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경유 얘기를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운송 수단이 됐든 발전 수단이 됐든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유가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자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또 요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의 원인을 유럽 애들은 그렇게 본 거죠.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꾸 동물의 서식지로 진입을 하고 그럼 동물들끼리 돌아다니던 병이 갑자기 인간 수인 전염병이 되고 결국엔 그러면 이 환경 파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환경을 파괴를 자꾸 하면 문제가 더 발생되는 게 뭐냐면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지금 지구의 기온이 너무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의 기온도 어차피 올라락 내리락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을 벗어난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인간의 한 200년 동안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지구가 더워졌습니다. 노력을 해서는 안 될 노력으로. 그렇죠. 뭐 자연적인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나는데 한마디로 지구의 탄생 이후로 여러 가지 생명체가 나오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물인데 물이 생긴 건데 생명이 지금도 뭐 유럽에 뭐 그 우주에 달 탐사 보내고 그러면 그 평생 동안 그것만 하잖아요. 그 화성 탐사하는데 거기서 물의 흔적. 그렇죠. 물이 흐른 흔적 뭐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보고. 흔적 같고 뭐 여기 옛날에 생명체가 있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그런 분들은 참 팔자가 좋죠. 그런 거 연구하면서 돈 받고. 근데 이제 그런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니? 수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수소를 저장을 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화석연료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이런 여러 백악기니 뭐 이런 공룡이 나오고 멸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석탄이나 석유가 결국엔 옛날에 그 식물들이 땅에 쌓여서 썩어가지고 압축이 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한마디로 그때 뜨거웠던 지구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열이 갇힌 거라고 그게. 식으면서. 그러니까 열이 갇혀 있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시 열을 내는 거지.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엄청. 질량 보존의 법칙. 뭔가 그 안에 이 지구가 더웠을 때 그걸로 가둬서 지구 기온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끄집어 쓰면서 다시 기온을 높이고 있는 중이라. 그럼 이거를 반드시 다시 그게 이제 역습이다. 우리 산업혁명의 폐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지금 방금 택시를 타고 왔지만 전기차 타고 왔습니다. 네, 블루. 아니 전기차가 왔어. 블루. 니로. 무조건 전기차고 오는 게 아니구나. 네. 탄소 배출을 그래도 좀 덜 했는데. 뭐 하여간 이제 이러다 보면 결국엔 수소는 그러면 언제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수소 산업은 어떻게 발전을 하겠느냐. 아까 얘기했더니 원론적인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수소의 필요성은 더 증대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소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장을 해서 또 전기로 발전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두산 퓨어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수소 연료 전지 발전. 네. 그다음에 이런 뒤에 보면 건물들 많죠. 이게 큰 건물들. 네. 이제 이 큰 건물들도 자체적으로 발전해야 돼. 자체적으로. 향후에는. 지금도 비상 발전기라는 게 있죠. 네. 만약에 전력이 끊기면 그 밑에 그러면 그 기름으로 돌립니다. 비상 발전을. 그런 것들을 이제 연료 전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러면 결국에 이제 연료 전지를 떼워서 전기를 또 다 만들어서 쓰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소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수소를 잘 저장해서 전기도 만들고 차도 타고 다니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안 되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호주가 사막이 많잖아. 네. 그럼 호주에 쫙 깔아 태양광을. 태양광을. 그 전기를 겁내 만들어서 음. 물론 호주 인구 얼마 안 되니까 그 몇 년 안 살죠. 저희 킹. 동남 쪽에만 조금 살잖아 애들 그죠. 예. 제 친구도 거기 가 살고 있는데 가서 개고생했죠. 네. 근데 하여간 그 동남 쪽에 살고 있는 애들 그 가운데 이쪽에 산맥 넘어 이쪽에 사람 못 사는 데다가 그냥 쫙 까는 거야 그냥. 태양광을. 네. 그 전기를 그러면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 그럼 남는 전기 가지고 겁내 물을 분해. 그래서 수소를 저장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LNG를 수입하듯이 수소를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수송선이 이제 앞으로 조선 산업의 메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수소를 수입해야 될 수도 있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쪽발이 애들도 이미 그걸 생각하고 저기에다가 한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애들이. 왜 일본 우리나라 비슷하거든. 국토의 거의 7, 80%가 산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되게 그 지각도 불안정해. 뻑하면 지진 나고. 그렇죠. 지진. 원전 지금 그때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이 한 50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5개, 6개밖에 없어요. 왜? 안전 기준을 높였더니 다 지금 가동을 못해. 그 얘기는 안 하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죠. 일본이 그래서 한동안 전력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럼 뭘로 대체하고 있냐? 그러면 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면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획을 자꾸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소 쪽으로. 그러니까 수소를 처음 상용화시키려고 했고 이거를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이었고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다. 차는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요타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했죠. 이미 했고 먼저 했지. 근데 현대차가 더 치고 나갔지.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지금 더 잘하고 있. 그렇죠. 뭐 2030년까지 수소 로드맵 아주 짜면서 프로젝트 뭐 현대차 그룹 자체가 난리더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소 여기 보면 그 PPT 하나 여기 띄워놨네. 그 우리 작가님이 열심히 이거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네 쓰세요. 뭐. 네. 지금 보시면 수소 수요 전망 2030년에 요만큼 아주 유치원틱한 그래프. 2050년에 이만큼인데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중국이네. 중국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이 늘어나. 북미, 유럽, 한국, 일본은 작다. 그렇죠? 네. 한국, 일본은 원래 인구가 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엔 수소는 미래의 먹거리다. 그래서 가장 대장주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 두산 퓨어셀 투자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 텐데 S 퓨어셀, 뭐 두산 퓨어셀 하시는 분 있는데 그 주가를 보려면 미국의 플러그 파워를 봐야 된다. 플러그 파워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회사로는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1위예요. 우리나라로 한 사람 한 20조 이상 됐을 텐데 지금 주가 변동성 아주 거지 같아. 뭐 한 40불도 갔다가 지금 뭐 10몇 불로 떨어졌다가 지금 20몇 불 올라왔는데 어제도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그러면 플러그 파워가 올랐어. 그러면 오늘 두산 퓨어셀이 반응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서 그냥 미국 시장 보고 질러 그냥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면 기업들이 그럼 국내 시장만 가지고 먹거리가 되냐 안 되지. 그럼 결국엔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두산 퓨어셀이나 S 퓨어셀이나 이런 회사들도
그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가 더 중요할 걸로 보면 수소를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아이 수소가 언제 되겠어.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을 많이 하죠. 로봇 그거 언제 되겠어.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항상 주식은 뭘 먹고 산다? 기대가. 꿈을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살죠. 옛날에 우리 사수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 그 회사 입사했을 때 술 마시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건 뭘 사야 돼요? 제가 아주 막연한 질문했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대 맞을 질문이에요. 저 뭐 사요? 주식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뭘 사야 되냐. 그랬더니 한참을 술을 한 모금 드시고 한참 생각하시더니 꿈이 있는 주식을 사라. 그분이 투자하신 그때 종목들 내가 기억하고 있고 대신 주문 넣어줬고 막 이랬더니 네. 지금 그때보다도 주가가 거의 한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 그분은 지금 현재 부자라고 봐야 됩니까? 모르죠. 중간에 팔았을 수도 10% 있고. 먹고 팔았을까요? 뭐잘 사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수소 잠재 생산 잠재력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이것도 작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셨네. 네,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왔죠. 여기 보면 가끔가다 이제 애널들도 좋은 일을 좀 해요. 열심히. 여기 보면 생산 잠재력 코리아 아주 낮죠. 로우. 재팬 로우. 그죠? 생산에 있어서는 조금 아무래도 그렇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근데 거죠. 국내 소비 여력은 높죠. 한국이 뉴질랜드는 소비할 왜 인간이 없잖아 여기. 노르웨이 수력이 있으니까 뭐 여기도 뭐 그게 없어요 별로. 예. 와 중국.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중국 생산 잠재력도 높고 짱이네. 소비 잠재력도 높다. 여기 보면 미국은 뭘 해도 괜찮아. 이게 그 선조가 좋은 땅을 줬어. 땅 자체를. 미국 역사를 한번 또 얘기하면 또 재밌는데 네.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네. 하여간 피디님 이런 거 좋아해요. 시사 같은 거. 돈 주고 질러서 사가지고 땅을 넓혔죠. 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인도, 브라질 여기 다 있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수소의 잠재력을 보면 대부분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기름이 나는 국가들이 수소도 잘 돼. 왜 신재생을 하기가 편하거든.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중에는 수소를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 왜 거기 그럴까요? 사막에다 태양광편을 쫙 깔면 되죠 그냥. 그죠? 그쵸. 땅 자체가 네. 워낙 좋으니까. 그럼 우리 거기서 뭘 먹어야 되냐? 태양광편을 까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소를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공정을. 그런 플랜트를 수출해야지. 기술을 그 기술 자체를. 네, 사우디가 네온시티 그게 수소 관련 뭐 만든다고 막 그래요. 그렇죠. 쫙뭐 170km 막 곳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앞서 나가고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멋진 이유가 미국 애들이 토종 미국인들은 없어 보면 다. 뭐 맞죠. 인도에서 온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뭐 짱깨들, 대만 새끼들 막 다 이상한. 거기 뭐야? 일론 머스크 걔도 남아프리카 남아고. 토종 미국인은 많이 아프리카 없어요. 새끼야 걔도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와서 왜 기회를 펼치냐 이런 거죠. 이런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서 시작을 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 그렇죠. 우리나라는 페스트발로 근데 따라가기. 완전 추격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잘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수소도 보면 독일이랑 일본이 먼저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기술이 좋아지고. 그래요? 기술력이 있어서. 많이 좋았죠. 좀 옛날에는 주요 핵심 부품들을 수소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멤브레인이나 이런 주요 핵심 부품들은 다 독일에서 수입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국산 대체화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네. 거의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이나 수소 엔진 관련 데서는 한 90% 이상 다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대그룹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두산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또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수소는 저장을 위한 잠재적인 거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다음에 수소를 분해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차잖아, 차. 네. 도대체 현대에서 수소차 한다는데 십새끼들 언제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넥소가 수소차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차랑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차가 가는. 사실은 수소차도 전기차거든.
아,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구나. 근데 일반 그냥 완전 그 순수 전기차는 배터리만 있는 거고. 네. 그럼 걔는 오로지 이거는 똑같은 거지. 그냥 충전하는 거 이렇게. 네. 충전하고 달리는 거고 또 방전되면 다시 충전하고 이건데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러니까 수소 엔진을 탑재한 수소차는 그만큼 배터리가 적어지겠죠. 네. 수소가 계속 수소를 분해해서 계속 전기를 만들어서 이 배터리 공급을 해주면 그 배터리에 있는 걸로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럼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고 엔진이 대신 들어가는 거지. 수소 엔진이라고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 스위스 이거 한창 이것 때문에 수소차 관련돼서 난리가 났었죠. 수소 전기 트럭 총주행 거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엑사이언트라고 지금 현대에서 만드는 대형 화물차. 네. 가 원래 엑사이언트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그 원래 기존 그 경유 모델 디젤 모델에다가 디젤 모델 그 껍데기에 수소를 탑재한 거야. 근데 이게 이 큰 차를 움직이는데 수소 이게 화물 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넥소에 쓰던 엔진을 2개를 뜬 거예요. 아, 그래요? 따로 넥소에 들어가는 엔진 자체를 2개를 박아가지고 출력을 내겠다. 근데 그게 힘이 아무리 엔진을 2개 넣어도 사이즈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일반 엔진이랑 다르고 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한테 이게 용량이 크니까 지금도 화물차 보면 경유 주유할 때 우리 일반 그 SUV 주유하는 거랑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소요? 아니 그냥 일반 경유차. 일반 경유 트럭, 대형 화물 트럭 15톤 막 이런 거 15톤, 20톤짜리 트럭이 경유를 주유 한번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주유소 가가지고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응. 그래서 안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국도변이나 제천 이런데 이제 화물차 많이 다니는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를 가면 고속으로 주유되는 게 있어요. 아, 그 따로 있어요? 화물차 전용. 고속 충전 아니고 고속 주유. 쭉 나오는 거. 왜? 화물차 기사들이 거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싫으니까 그쵸. 이게 또 그것도 필요해서 발전하죠. 그러니까 일반 도심에 있는 주유소는 그런 게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엔 이 차들은 엄청난 크기 때문에 이런 8톤 트럭, 10톤 트럭, 20톤 트럭 이런 트럭들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물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얘네들이 그러면 휘발유로 돌아가는 거 봤어? 경유로 돌아가. 다 경유죠. 네. 왜? 힘 그럴까요? 때문에 아니에요, 힘? 그쵸, 힘이지. 근데 경유의 단점은 힘은 좋은데 소리? 매연이지. 매연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감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요소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모델은 없는데 최근 모델들 보면 다 들어가죠. 다 요소수를 집어넣어서 그 매연이 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물 같은 직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해 물질을 질소산화물 배출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소수. 그 요소수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그런 거지. 뭐 그건 또 이제 추후 문제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유를 썼던 많은 이 화물차들을 그럼 과연 뭘로 대체할 거냐. 리비안에서 전기 트럭을 만든다 그랬어. 네. 근데 그건 무슨 트럭이죠? 픽업 트럭. 아, 픽업 트럭. 그리고 큰 트럭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에서 약간 전문가들이 약간 의구심을 제기하는 게 그 엄청난 배터리를 싣고 달고 또 짐까지 실으면 차량 무게가 엄청 무거워져. 그렇죠. 그러면 무거워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 주행 거리가 짧아지. 자동차 경량화는 휘발유 경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도 해당되는 거예요. 차가 무거우면 그만큼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수소가 굉장히 수소 엔진이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는 건 상용차 그냥 일반 버스 그러니까 트럭 버스 트럭 버스 정도. 특히 이제 주로 버스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전기 버스가 되는 이유가 네. 주행 거리가 많지 않아. 아. 그러니까 시내 한 바퀴 쭉 자기 노선대로 한 바퀴 와서 다시 충전하고 들어가면 한 200km만 달릴 수 있으면 그냥 쭉 가다 들어와서 다시 충전하고 이것만 계속 하면 돼. 그렇죠. 근데 화물 트럭은 미국 같은데 동부에서 서부가 기본 몇백 킬로 아니에요? 아니 몇천 개. 몇천 킬로를 가야 돼. 그러면 중간중간에 스테이션이 있으면 한 600km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주면 네. 쭉 가겠지. 네. 그죠? 네. 고속버스 서울에서 부산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수소 충전 한번 해서 부산 가서 다시 충전해서 올라오면 되지. 네. 그래서 수소는 대형 화물차나 이런 전기 노선을 다니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스위스에서 수소 전기 트럭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넥소가 수소차로 나왔잖아. 네네. 현대차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거야 이제. 근데 제일 수소는 한번 탱크가 이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LPG 차 몰아보시면 아는데 그 트렁크 열면 트렁크가 좁잖아요. 네, LPG 그 통 탱크 있잖아요. 때문에, 탱크 때문에.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거든 수. 아, 더 커요 탱크가. 오히려. 그러면 더 큰데 그거를 승용차에다 실으면 효능이 없죠. 그러니까 못해도 SUV 이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소와 전기차가 겹치는 부분은 SUV. 그러니까 SUV보다 큰 애들은 다 수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정의선이가 2040년인가 지금 수소 전기차가 나왔는데 수소차만 만들려고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가격대도 같이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가격이라는 건 어차피 대량 생산만 가능해지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결국엔 이제 이 엄청나게 큰 시장 지금 우리나라 화물차 보면 현대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만, 볼보, 네. 뭐 그러니까 약간 북유럽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 맞죠. 예. 그러니까 국내 점유율 생각보다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적다. 근데 거꾸로 화물차 시장을 현대가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쪽 시장을 파가지고. 이거는 거의 혁신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면 디젤이 항상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배출하고 있는 매연이 엄청나게 큰데 매연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가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차는 앞으로 이쪽으로 갈 거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 자기는 화물차 안 몰잖아. 관심이 없지.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 시장 굉장히 큽니다. 승용차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거든.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아니라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바꿔. 승용차는 사람들이 1년에 10,000km 타는 사람도 있고 5,000km 타는 사람도 있고 10만 타는 사람도 있고 이러지만 네. 화물차는 꾸준히 타죠. 그러면 꾸준히 교체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또 업이니까. 그렇죠, 업이고. 화물차 일이, 통이죠. 일이. 직업이니까. 많이 타고.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대형 트럭들은 다 수소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아이 뭐 수소차 현대에서 뭐 자꾸 삽질하고 정의선 저 새끼 저거 저라고 머리 벗겨준 거 아니야? 의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뭐 2차 전지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들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라. 어차피 가는 거.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어차피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수소가 또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리백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리백 때문에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아리백을 가기 위해서 또 수소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뭐 태양광 풍력으로만 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은 그냥 필연적으로 수소를 동반한다. 그래서 이제 수소도 이제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뭐 블루 수소 있는데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소가 결론적으로 필요한데 왜 그 수소 관련해서 진작에 이렇게 더 빨리 발전이 안 됐을까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 뭐 기술력이나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뭐 높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수소를 사람들이 생각하면 수소 폭탄을 자꾸 생각하는데 LPG보다 안전한 거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개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더 크게 이제 더 원자폭탄 규모가 커지면 수소폭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소도 핵 분열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수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걸음마를 하나 띄었다. 이제 걸음마를 띄었다. 이제 제반 기술은 만들어졌다. 문제는 뭐냐? 비용이지. 그쵸. 수소차 하나 만들면 사실은 한 1억이 넘게, 엑소 같은 것도 1억이 넘게 들어가. 1억이 원래 가격은 1억이 넘어야 되는데 보조금 주고 뭐 해서 좀 싸진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많이 만들고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 몰.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금이 뭐 한 10년 전만 비교해도 거의 10분의 1 토막 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라는 건 어차피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네. 생각하시면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나누는 사이에 또 장은 시작이 됐고요. 스타트는 뭐 보합입니다. 보합 느낌. 코스닥. 코스닥 전환됩니다. 살짝. 나는 이것도 전환이라고 봐요. 네. 어쨌든 시장은 뭐 오늘 소스 하겠죠 그냥. 예. 그러면 어쨌든 장도 시작이 됐고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우리 차장님 모시면 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항상 부족해. 다음에 한 2시간 편성해가지고 차장님 특집 아 예. 볼 사람인데. 2시간 할 수 있는데. 네. 예. 모범 택시. 아니 그런 거죠. 오늘도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네. 뭐 대만 관련된 얘기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언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원래는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이네. 근데 이제 더 듣고 싶어서 저희가 네. 지금 이제 시간을 잡고 있었는데 네.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오늘도 이제 또 기자들을 욕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너무 미국발 기사만 낸다. 낸시 지금 뭐 그 여자분 대만 갔죠? 네. 펠로시. 낸시 펠로시. 예. 그러니까 서열 3위죠 미국 네, 서열 3위. 서열 예. 근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 자꾸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 이러는데 지금 누가 건드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 건드린 거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그쵸. 일부러 팩트는. 일부러 건드려서 음. 이제 뭐 조금 긴장을 좀 만들어서 미국 내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애들 싫어해. 어쨌든. 근데 80년대에는 일본을 싫어했어. 음. 그런 거예요 그냥.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우리 과장님이랑 아까 비슷한. 근데 또 중국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서로. 선거가 아니라 중국은 이제 11월 달에 또 저거 해야 돼. 시진핑이. 진핑. 재집권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랑 또 긴장이 고조되는 게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투자자들만 좆될 수 있어 잘못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우면 새우등이 자꾸 터져. 새우등이 너무 터져. 그러니까 어제 대만, 막 홍콩 막 이렇게 막 폭락한 이유가 그런 80대 거지. 할머니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도 대만 방송에서 자막 이상하게 내보내가지고 네. 훈련 상황 자막을 거기다 내보내서 뭐 침공을 했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세상이 참 재밌다. 그래서 그 국내 뉴스 위주로 보지 마시고 국내 보면 거꾸로 항상 미국발 뉴스를 보면 중국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크라이나발 뉴스를 들으면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우리는 어차피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잖아. 그렇죠. 중간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 중간에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괜히 걔네들 사이에 껴가지고 등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요럴 때일수록 네.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일본도 좋아해 지금. 일본? 얘네들이 싸우니까 나는 빨리 군대 헌법 통과시켜야지. 이런. 이런 거 보세요. 우리도 이거 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쓱 묻어가려고 그치, 분위기 그치, 타고. 일본 애들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수소 얘기해서 또 마무리는 여기까지.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여쭤보자면은 그러면은 수소 국내 관련주로 만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면은 좀 그냥 현대차 이런 걸 봐야 되나 차라리 그러면? 수소 관련돼서는 아마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기차나 뭐 2차 전지나 다 초반에 상승했던 건 대부분 부품, 부품. 소재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두산 퓨어셀도 있지만 사실은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일진 솔루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사실은 먼저 주가를 한번 보냈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런 애들이 곽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수소 관련된 탱크 만드는 소재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있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면 효성 첨단 소재가 저는 제일 나을 것 같고 연료전지 발전에서는 대장은 두산 퓨어셀이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저는 두산을 좋게 봅니다. 두산 퓨어셀. 좋게 보는데 두산그룹이 항상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그
효성 첨단 소재에서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이제 수소인 건데 그게 굉장히 수소가 이제 이게 압축을 쫙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팽창하면 만약에 터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기 자체가 되게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벼워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데가 효성첨단 소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상용화해서 만들고 있는 데가 일진 아이솔루스라고 해서 걔가 이제 넥소에 납품을 해서 이제 떴죠. 그래서 상장을 한 거지 사실은. 원래 일진 홀딩스인가에 뭐 거기 같이 들어있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차로 관련돼서 그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발전 관련돼서는 두산 피어스를 보시는 게 맞다. 발전 관련해서는 그리고 항상 미국의 플러그 파워를 봐라. 플로우파워 맞아 연동해가지고 꼭 보시라고 우리 차장님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수소 재밌네요 진짜. 아니 궁금했어 항상. 왜냐면 차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아니 수소 하는데 넥소 돌아다니는 것도 보기 힘들고 사실상 언제 수소가 되나. 그리고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갖고 그쪽 투자에도 생각을 하시는 게 태양광이나 패널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보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진짜 실제로 하고 있고 이거 뭐 신재생 에너지 환경 생각하면 무조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소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줄어드네.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들. 네. 이거는 친환경에 좋으니까 시민운동 뭐 이렇게 약간 바른 생활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접근하면 안 된다. 돈으로 접근해야 된다. 돈으로 접근해야 된다. 결국에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면 그건 보급될 수밖에 없다. 수소는 그런 매력이 수소도 나중에 그런 매력이 생기겠죠. 생긴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또 그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 오늘 또 과장님이 네. 원픽 주도 한번 하면 좋은데 또 시간이 아쉬우니까 내일 또 준비해 주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같이 권희 차장님이랑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정보들 들고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카카오 블루로 촬영해주셔서 비싼데 또 비 오는 날 오늘 또 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권희 차장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